자, 이번 시간은 제17강에 대한 내용으로서 전번 시간까지 재산세, 납세 의무자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론 상태를 배웠으니까 이번 시간에는 재산세, 납세 문제를 풀고 문제 잘 나온 쪽인 토지에 대한 재산세 요 내용으로서 가겠습니다. 문제로서 먼저 기출체크에 대한 이로서 문제 1번 보죠. 문제 1번에서 기준일, 현재, 재산세, 납세 의무자 틀린 것 기출 횟수 보니까 장난 아니죠. 거기에서 1번 고견으로 쭉 가니까 지자체 나왔죠. 또 가니까 연부 나왔죠. 더 쭉 가니까 무상 나왔죠. 이렇게 지자체, 연부, 무상 나왔으면 납세의무자는 매수 계약자 맞고요. 2번 공유재산, 공동 소유 재산에 대해서는 지분만큼 소유할 거니까 납세의무자는 지분권자 맞고요. 3번 신탁법이 나왔죠. 이 나왔으니까 그 단어 보자마자 맞바로 끝말 가세요. 끝말에서 납세의무자는 수탁자 되는 거죠. 맞고요. 4번 주택의 사실상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를 경우 사용자이다. 사용자란 말이 나오려면 앞에서 기속불 이 말이 있어줘야 사용자가 나온다겠죠. 이 내용 틀린 겁니다. 이제 문장으로서 볼 때에 사실상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르다.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전세로 살고 있는 경우예요. 전세로 살고 있는 경우에서는 사실상 소유자와 전세권자가 다르죠. 그때에 사용자인 전세로 살고 있는 자가 납세의무자다. 말이 안 맞잖아요. 누가 될까요?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가 되겠죠. 이렇게 예외적 내용이 나오지 않았다면 그때는 원칙이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됐고요. 뒷페이지 가셔서 5번에서 고견으로 쭉 가보니까 나온 말이 문장 끝에서 채비지 이 말 나오죠. 채비지, 보류지 이 말 나왔으면 납세의무자는 사업 시행자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문제 3번 갑시다. 3번에서 재산세 납세의무자 옳은 것 됐죠. 1번 국가 나오고 뒤로 쭉 가니까 연부 나오고 뒤로 쭉 가니까 무상 나왔네요. 그럼 이때 납세의무자는 매수 계약자죠. 그런데 매도 계약자다 틀렸죠. 2번 거기에 쭉 가보니까 신고하지 아니하여 이 말 나왔죠. 그럼 납세의무자는 공무상 소유자예요. 그런데 여기는 사실상 소유자인 종중했으니까 틀렸죠. 3번 공무상 소유자를 그 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 의무자로 하는 경우가 있다. 하는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에서요?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서 있는 거죠. 맞는 문장이고 4번에서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경우 공유 이 말 나왔죠. 이 말 나왔으면 납세의무자는 지분권자죠. 그런데 지자체장이 정한 공유자 중 한 사람으로서 정한다. 틀렸죠. 지분권자가 납세의무자. 5번에서 거기에 쭉 가보니까 신고하지 아니야 이 말 나왔죠. 그래서 납세의무자는 공무상 소유자인데 공무상 소유자가 아닌 사용자다 어때요? 틀렸죠. 그 내용으로서 여기에서 5번도 틀렸죠. 그럼 답은 거기에 3번 될 것이고요. 연관 문제로서 2번 봅시다. 갑이 을에게 토지를 매도한 후 을이 등기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소유자는 을이므로 변동, 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을이다. 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얘가 틀렸네요. 신고하였을 경우는 사실상 소유자인 을일 것이고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는 공무상 소유자인 갑 되겠죠. 그런데 신고, 변동 여부에 관계없이 했으니까 이 문장은 틀린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재산세 납세의무자까지의 문제 풀어드렸으니까 이제 문제 아주 잘 나온 쪽인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갑니다. 이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 대한 내용은 1회부터 27까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26번 출제입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문제가 한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하실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대한 내용이 재산세에서 문제가 안 나온다면 종합부동산세에서 문제가 한 문제 나온다는 걸로 알고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기본서에서는 이 내용이 기본서마다 차이는 있겠으나 어떤 기본서에서는 20페이지, 어떤 기본서에서는 15페이지, 15페이지는 기본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 15페이지에 대한 내용을 전부 다 암기하기는 힘드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하셨다면 거기에서 아는 것은 7개만 알았으면 뭐 좀 더 한다면 6개만 알았으면 한 문제는 풀립니다. 만약에 그 6개에 대한 내용도 나는 모르겠다. 거기에 대해서 암기하기 싫다. 이렇게 한다면 2개만이라도 아시면 50%는 맞힐 수 있어요. 2개에 대한 내용은 지역의 용도와 토지 활용도가 일치냐 불일치냐 아니면 초가자 단어가 있느냐 없느냐 요 2개 구별한다면 50%는 맞춥니다. 정확하게 100%를 다 맞춰야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6개에 대한 내용 꼭 숙지하시고 그 내용에 따라서 문제를 푸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론적 내용으로서 살펴드리는데 여기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이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 대한 내용으로서 앞에서 배웠던 내용과 연관 지어보죠. 앞에서 배웠을 때 토지 하면은 주택, 부수, 토지를 제한 모든 토지가 토지에 대한 재산세로서 과세 대상이다라고 배웠어요. 여기서 주택, 부수 토지를 토지에서 제외시킨 원인은 주택, 부수 토지는 주택이에요. 주택이니까 주택에 대한 재산세로서 고지서 나가지 토지 재산세로서 고지서 나가서 아니란 얘기예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주택, 부수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 이 말 나오죠. 모든 토지에 대해서 과세 대상으로 넣는데 이 모든 토지에 대한 내용은 소유자의 모든 토지예요. 그리고 소유자의 모든 토지에 대한 내용이 나온 원인은요 이거죠. 1개인 또는 1법인이 토지를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어요. 많이 소유합니다. 많이 소유하게 되면 자기 소유 토지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사용수익 됨으로 인해서 사용수익이 낮아져요. 토지 활용도가 떨어져요. 토지 활용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소유자의 모든 토지를 과세 대상으로 하여 놓고 그 토지에 대한 내용을 합쳐요. 합치는 거 보고 저희들은 종합합산 그러죠. 종합합산. 종합합산에 대한 내용으로서 합쳤으니까 세율 구조는 누진세율입니다. 누진세율로서 적용된다 이런 나오죠. 이 누진세율에 대한 내용은 앞에서 배웠다시피 가액이 크면 클수록 세금액은 폭탄이에요. 높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매년마다 과다 보유한 자에게 모든 토지 가액을 합쳐가지고 누진세율로서 그 많이 소유한 자에게 고지서로서 매년마다 높은 세금으로 납부하게 되면 이 과다 보유한 자는 어느 연도 세금 납부하기 힘든 연도에서는 자기 소유한 토지를 판다는 얘기예요. 팔게 되면 공급이 커지겠죠. 공급이 커짐으로써 살 사람은 수요는 적어져요. 살 물건은 많고 살 사람은 적으면 가액은 떨어집니다. 집가가 안정돼 간다는 이러한 부소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 방법은 원칙으로 합쳐서 과세한다. 종합합산 이렇게 나와져요. 그러면서 누진세율이 적용되죠. 이제 여기에서 원칙을 알았었는데 원칙 종합합산만 있고 다른 법률이 없다면 토지 생산성이 높은 토지가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농사, 경작한다, 농지, 목장, 공장용 토지는 생산성이 높죠. 이런 생산성 높은 토지까지 누진세율로 적용해가지고 고지서 나간다면 농사 경작하신 분들은 무슨 세금이 이렇게 많이 나와 하면서 농토 팔고 다 도시로 옵니다. 그러면 생산성이 높은 토지가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나오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법이 분리과세라는 법이 나옵니다.
분리과세다. 분리과세에 대한 내용은 합치겠다, 따로 떼어내겠다. 분리니까 따로 떼어낸다는 얘기예요. 합치지 않고 따로 떼어내겠다라는 내용으로서 여기는 과세 표현이 따로따로 나오니까 비례세율이 적용돼요. 그리고 비례세율에 대한 이로서 비례는 곱한다는 뜻이죠. 낮게 곱한 것과 높게 곱한 거 이렇게 두 개로 구성됐어요. 낮게 곱한 거 저율 분리, 높게 곱한 거 고율 분리 이렇게 두 개로 구성되는데 제가 분리과세에 대한 내용은 저율부터 먼저 하기 때문에 저율 분리과세에 대한 내용이 말 안 타도록 여러분 분리과세로 말 들으면은 아 이건 저율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돼요. 여기에서 농지에 대한 내용 생산성 높으니까 떼어내겠죠. 떼어낸다 분리과세다. 세율은 아주 낮게 0.07% 세율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목장에 대한 내용도 생산성이 높죠. 떼어내죠. 분리과세. 아주 낮게 0.07% 이렇게 적용되고요. 그리고 공장용 토지에 대한 내용도 생산성이 높으니까 떼어내서 분리과세. 그리고 세율에 대한 내용은 약간 높여서 0.2% 갑니다. 왜 이렇게 약간 높여주냐면요. 공장용 토지는 생산성이 높으나 환경과 연관됐어요. 환경과 연관됐기 때문에 세율을 약간 높여서 0.2%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내용으로서 분리과세가 나오는데 이 분리과세에 대한 내용의 세부적 법을 둬요. 세부적 법으로서 이렇게 적어주죠. 뭐 때문에 세부적 법을 두냐면 형평성 때문에 세부적 법률을 둔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작용한 농지다. 그러면 농지죠. 그러면서 세율은 분리과세로서 0.07%. 그리고 작용하지 아니한 농지에 대한 내용도 농지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농지니까 분리과세로서 0.07% 이렇게 하게 되면 작용한 사람과 작용하지 않는 사람과 형평성이 어긋납니다. 그 형평성을 맞춰주기 위해서 법이 이렇게 나오죠. 농지는 개인 소유의 작용 농지에 대해서 분리과세한 겁니다. 그러니까 작용 농지에 대해서 분리과세다. 그럼 반대로 작용하지 아니한 농지는 원칙, 종합합산이다. 이런 내용으로서 나와주는 거죠. 이게 종합산으로서 원칙입니다. 작용한 사람과 작용 않는 사람에 대한 내용으로서 작용했다면 분리과세, 작용하지 아니한 농지라면 종합합산 이렇게 되는데 작용하냐, 작용하지 않느냐의 판단에 대한 내용으로서 그 농지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용도와 일치냐 불일치냐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서 법정에서는 이렇게 나와져요. 특별시, 광역시, 시내, 도시지역 내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한해서 분리과세다 이렇게 나오죠. 이 말은 일치된 경우니까 분리과세다. 반대로 불일치했다면 종합합산이다 이런 뜻이에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이리 보죠. 여기가 서울에 있는 종로 한복판이었다 합시다. 한복판에 종로에 대로였어요. 대로였고 그리고 이 위에가 파고다공원이 있죠. 파고다공원이 있고 그리고 이 파고다공원 이 옆에서 연로하신 분들이 친목 도모하기 위해서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또 이쪽은요. 이쪽은 인사동 쪽이죠. 그러면서 전부 다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볼 때 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거는 장사가 되는 지역. 장사가 되는 지역이니까 상업지역이에요. 여기에 토지 대장상의 농지를 가지고 있다. 이랬을 때에 여기에서 농사를 경작하고 있겠다? 이런 분 계시면 저하고 친합시다. 아니 친하지 맙시다. 왜? 수익성이 없는 사람하고는 저는 안 친합니다. 자, 여기에서 농사 짓고 있어요? 아니죠. 여기 토지에 대한 내용을 임대만 하려도 농사 지은 것보다 훨씬 더 수익성이 높겠죠. 그러면 볼 때 여기 지역의 용도는 상업이고 여기는 농지고 지역의 용도와 토지 용도 불일치죠. 불일치니까 뭘까요? 종합합산입니다.
작용하지 아니한 농지로서 종합산 이렇게 나와져요.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지역의 용도와 토지의 농도가 일치했으면 분리과세다. 불일치했다면 그때는 종합합산가입니다. 다시 예를 들어 봅시다. 공법적 내용과 연결시켜 볼 때 시 내, 도시, 지역 내에 여기는 주거지역, 여기는 상업지역, 여기는 공업지역, 여기에서는 녹지지역,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 때에 각기의 지역마다 그린벨트에 대한 으로서 묶어놨죠. 그게 바로 개발제한구역이죠. 개발제한구역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랬을 때 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농지가 있다. 그러면 이건 지역의 용도와 불일치죠. 불일치니까 종합합산가입니다. 그럼 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내에 농지가 있다. 여기에서 푸른 그린이죠. 농토하고 일치하죠. 분리과세됩니다. 이걸 알려준 거예요. 지역의 용도와 농지가 일치했죠. 특별시, 광역시, 시내,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는 분리과세다. 이 말이 지역의 용도와 일치냐 불일치냐 봤다는 거예요. 일치하니까 분리과세 되는 거죠. 그리고 도시적 박, 도시적 박은 인구가 밀집되지 아니하거나 산업이 발전되지 아니한 곳이라고 공법에서 배웠을 거예요. 그러면 인구가 밀집되지 아니한 곳이니까 작용하기에 아주 적합해요.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내용도 작용되는 농지로서 분리과세입니다. 이제 이렇게 하세요. 군, 읍면, 아니면 군, 아니면 도시지역 박, 이 말만 나왔으면 무조건 일치다 라고 하시면 되겠죠. 이 내용에 따라서 하나의 결과적 내용은 도출할 수가 있어요. 결과적 내용으로서 농지에 대한 내용은 농지가 소재된 지역의 용도와 일치하였다면 분리과세다. 그리고 만약에 세율로 물어본다면 0.07%다. 그리고 농지가 소유된 지역의 용도와 일치하지 않았다면 종합합산이다. 이런 이유로서 아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재에 있는 표 하나에 대한 내용을 암기가 된 거예요. 교재상으로서 122페이지에서 표 하나가 암기된다는 거죠. 물론 교재표에서 122페이지 표에 대한 내용으로 분리과세, 종합합산, 별도합산 쭉 나오는데 그 내용은 뒤에서 다시 하기로 하고 일단은 농지의 과세 구분 보세요. 농지 과세 구분에 대한 이유로서 첫 번째 점, 군, 농지, 군, 도시지역, 박 나왔으면 무조건 일치한다겠죠. 일치하고요. 도시지역 박도 일치니까 분리과세. 그리고 세 번째 점에서 개발제한구역, 녹지지역, 농지 일치했죠. 그러면서 분리과세. 네 번째에 대한 이유로서 그 밑에 박스 시지역 중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공업지역, 상업지역에 있는 농지, 주거, 공업, 상업, 농지는 지역의 용도와 불일치했죠. 그러면서 종합합산 칸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내용으로서 법인 나와요. 법인 소유의 농지인데요.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볼 때 법인 소유의 농지다. 법인 소유의 농지에 대한 이유로서 법인 앞에 업종이 없죠. 이건 포괄적 내용이에요. 포괄적으로 볼 때 법인은 형체가 없으니까 작용할 수가 없죠. 작용할 수 없음으로써 이 농지는 작용되지 아니한 농지니까 종합합산가입니다. 종합합산 이렇게 가는데 이제 법인 앞에 해당되는 그 법인의 업종이 나왔다 합시다. 업종이 나왔다. 이랬을 때 그 업종에 대한 내용과 농지가 일치하였다면 여기는
작용되는 농지로서 분리과세예요. 농지니까 세율은 0.07% 나오죠. 하나 업종과 농지에 대한 내용이 일치하지 않았다면 그때는 작용되지 아니한 농지로서 종합합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용농, 조합법인 소유의 농지, 용농, 농업, 농지, 업종 일치했으니까 분리과세 이렇게 나오겠죠. 하나 제조업 소유의 법인 소유의 농지이다. 제조업 2차 산업, 농지 1차 산업에 대한으로서 업종과 불일치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은 종합합산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아는 것은 업종과 일치되었다면 분리, 업종과 불일치된 내용의 법인 소유의 농지는 종합합산하면 되겠죠. 이런 내용 알면서 교재에 대한 내용과 같이 연관 지어볼 때 먼저 123페이지에서 동그라미 1번 법인 소유의 농지 넣었으니까 종합합산 기억에서 농업법인이 소유하는 농지, 농업법인 농지, 업종 일치했죠. 분리과세. 그리고 니은에서 한국농어촌공사가 농가에 공급하기 위해서 소유하는 농지, 한국농어촌공사 농지, 업종 일치했으니까 분리과세. 디귿, 사회복지사업자가 복지시설 소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소유하는 농지. 여기서 포인트는 소비 목적. 소비 목적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길 바랍니다. 소비 목적이란 말은 자가 소비를 말하죠. 거기다가 적으세요. 자가 소비라고요. 자가 소비라고 적었으면 이제 내용을 볼 때 자가 소비. 자기 스스로 소비한다. 이 내용으로서 작용되는 농지겠죠. 작용하였어야 스스로 소비됨으로써 이때에 대한 내용은 작용되는 농지니까 분리과세다. 그리고 니을에서 법인이 매립간척으로 취득한 농지로서 과세인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해당 법인 소유의 농지,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죠.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내용도 분리과세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미음에 대한 내용 꼭 기억하세요. 미음, 종중 소유의 농지다. 자, 여기에서 종중 소유 농지에 대한 내용은 공법 시간에 배웠던 내용으로서 토지 공개념 이전에 취득된 농지에 대해서는 활용도를 높이 봐서 분리과세다. 하나, 토지 공개념 이후에 취득했던 종중소유 농지에 대해서는 원칙갑니다. 종합합산이에요. 그러면서 연도가 나오죠. 연도로서 토지 공개념은 1990년이니까 1990년 5월 31일 이전 취득했던 종중소유의 농지는 분리, 이후 취득했던 농지는 종합합산 이렇게 나오는데 다행스럽게도 여러분 시험에서는 연도가 맞게 주어져요. 맞게 주어지니까 그 연도 기억할 필요 없이 종중 단어 나왔다면 농지 아니면 임야 나왔을 때 분리, 과세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 내용 기억하시면 돼요. 종중 단어 나왔다면 분리, 과세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가로에 대한으로서 목장 나오는데 목장에 대한 내용도 이 정도 알았으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인데요. 먼저 목장에 대한 내용으로서 결과적 내용으로 적어드릴게요. 목장에 소재된 지역의 용도와 일치하고 여기는 한 조건을 더 둬요. 한 조건 더 두는 것은 기준면적 내라는 조건을 더 둡니다. 기준 내까지 갖추었다면 그때에서 분리과세다. 세율로 물어본다면 세율의 단위로서는 0.07%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왜 기준면적 내란 조건을 뒀겠는가? 그 내용으로 볼 때 형평성 때문에 기준면적 내란 조건을 두는 겁니다. 가정을 이렇게 합시다. 시내에
녹지 지역이 있어요. 그리고 이 녹지 지역 내에 토지를 소유한 자가 있는데 이 토지 활용도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원칙이죠. 녹지 지역 내 토지 이렇게 나왔으면 원칙으로서 종합합산합니다. 종합산으로 처리하니까 이 토지 소유자가 머리 영리한 사람이었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세법을 잘 안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이 토지 활용도를 정하겠죠. 여기에서 지역의 용도가 녹지니까 자, 이 토지 활용도에 대한 이유로서 농사를 경작하였으면 일치하겠죠. 농지로서 하였으면 일치함으로써 분리과세로 가는데 이분이 머리가 영리한 사람이라 예전 같으면 농사를 경작 지었을 때에 절대농지 아니면 생산농지로 묶였어요. 절대농지란 말은 절대적 농지로만 사용한다. 이렇게 절대적 농지로만 묶기가 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사람이 농사는 짓지 않고요. 짓지 않고 여기에다가 소 한 마리만 키워요. 소를 키웠다? 이랬으면 목장이죠. 목장, 지역의 용도, 녹지, 일체함으로써 분리과세다. 그러면 소 1000마리 키운 사람과 형평성이 어긋납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나온 게 기준면적 내예요. 그래도 이런 경우는 양방이죠. 여기다가 닭 한 마리만 키워야 이렇게. 그러면 이때에 대한 내용도 분리과세하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각기 가축마다 면적을 정해줘요. 그 정해진 면적을 보고 법에서 정해주니까 기준면적 내라 그러죠. 기준면적 내까지만 일치한다. 그럼 기준면적을 초과하였다. 이랬으면 이건 기준면적을 벗어난 부분, 초과된 부분 여기를 말하죠. 여기는 일치하지 않음으로써 뭘로? 종합합산갑니다. 여기에서 초과자가 나왔다면 그때는 뭘로? 종합합산이다. 이런 내용으로서 기억하시면 되겠죠. 이 내용으로서 알고 있으면 또다시 표 하나가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내용이 암기가 되는 겁니다. 123페이지에서 이 가로 목장, 과세 구분 첫 번째 점, 군, 목장 나왔죠. 그러면서 뒤로 쭉 가니까 초과자 없죠. 여기에 대한 내용 분리, 과세 칸에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점, 개발 제한구역, 녹지지역, 목장 일치했죠. 그리고 뒤에 초과자 없으니까 분리과세 칸에 있고요. 세 번째 점, 도시지역 밖. 아까 말씀드렸죠. 군과 도시지역 밖 일만만 나왔으면 무조건 일치다 그랬죠. 일치되고 그리고 초과자 없으니까 분리과세. 네 번째 점에서 초과자 나왔죠. 종합합산. 다섯 번째 점에서 축산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 경영 목장. 업종과 불일치죠.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내용 종합합산. 여섯 번째 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내 목장. 여기에 대한 내용은 지역의 용도와 토지용도인 목장이 일치하지 않았죠. 그럼으로써 이 내용에 대해서는 종합합산 이렇게 가는 거죠. 이제 목장까지 살펴보니까 지역의 용도와 토지용도가 일치했으면 분리과세다. 초과자 나왔으면 종합합산이다. 또 지역의 용도와 토지용도가 불일치했다면 종합합산이다. 이런 내용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서 임야갑니다. 임야에는 산이죠. 산에 나무 심어져 있죠. 나무가 심어져 있으니까 임야가 생산성이 높으려면 환경과 연관됐어야 생산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환경과 연관된 구역 내에 소재된 임야에 대해서 분리과세다 이렇게 나와져요. 분리과세다. 그리고 만약에 세율로 물어본다면 0.07%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은 간결하게 임야에 대한 내용이 나타난다면 환경에 대한 내용이 있었을 때 분리과세다.
환경에 관한 내용이 문장상에서 없다. 그러면 그때는 원칙으로서 종합 합산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자연, 환경, 지구 내에 임야다. 그러면 거기에서 환경, 지구, 환경 나오잖아요. 그럼 이 임야에 대해서는 분리 과세다. 그런데 이렇게 나왔어요. 개인 소유의 임야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그때에 대한 내용은 환경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종합 합산 이렇게 처리되겠죠. 이제 문장상으로서 판단하시면 돼요. 판정하여서 환경에 대한 내용이 나타난다면 그 임야는요 분리 과세다. 이렇게 하면서 문장으로 보기 위해 교재 124페이지 보세요. 니은에서 문화재 보호구역 안에 임야. 문화재 보호구역이니까 환경과 연관된 구역 내에 임야가 소재되어 있죠. 분리 과세. 디귿에서 공원, 자연, 환경, 지구의 임야. 환경자 나오죠. 분리 과세. 리을, 종중. 아까 말씀드렸죠. 종중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그 단어 보자마자 농지랄지 임야가 나왔을 때 분리 과세다. 종중 임야니까 분리 과세. 그리고 A번에서 개발 제한 구역의 임야. 개발 제한 구역 그린벨트죠. 푸른 그린. 환경과 연관됐으니까 분리 과세로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밑에서 H에 대해서 상수원 보호구역의 임야. 상수원 보호구역 하면은 상수원이니까 먹는 물이잖아요. 먹는 물이니까 환경과 연관됐음으로써 이 상수원 보호구역 내 임야에 대한 내용도 분리 과세 이렇게 나오죠. 4가로에서 공장용 토지인데 이 공장용 토지에 대해서 과세하는 방법은 3가지 방법으로서 과세합니다. 세 행으로 과세하는데 여기에서 이미 여러분들은 2개의 내용 알고 있으니까 2개적 내용을 적어놓고 그리고 세 번째 것에 대한 내용 하나를 더 알고 난 다음에 합시다. 공장용 토지에 대한으로서 공장용 토지가 소재된 지역의 용도, 즉 용도와 일치하고 기준면적 내 이렇게 나왔으면 여기에 대한 내용은 분리과세다. 분리과세로서 세율은 0.2%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소재된 지역의 용도와 공장용 토지와 일치된 지역을 적어본다면 군 나왔으면 무조건 일치하겠죠. 또 시내 도시지역 밖 이렇게 나와도 무조건 일치라고 했죠. 시내 도시지역 내에서 공업지역 내의 공장용 토지 일치하죠. 또 산업단지 내 이렇게 나와도 일치하죠. 그러면서 기준면적 내까지는 분리 과세됩니다. 그리고 문장에서 쭉 가다가 초가자가 나왔으면 초가라는 단어 보자 말자 종합 합산 이렇게 처리하겠죠. 이런 내용으로서 나와줘요. 여태껏 했던 내용으로서 연결시켜서 보니까 지역의 용도와 토지 활용도가 완전 일치다. 완전 일치면 분리 과세 나오죠. 하나 일치하지 않았다. 불일치다. 한다면 그때는 종합 합산으로 처리합니다.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중간 단계가 있죠. 이 토지 활용도에 대한 내용도 중간 단계가 있어요. 중간 단계에 대한 내용의 단어 표현은요. 완전 일치, 불일치, 중간이니까 어느 정도 일치. 이 내용으로서 표현이 되죠. 이 어느 정도 일치는 분리과세보다는 생산성이 떨어지고요. 종합합산보다는 생산성이 더 있기 때문에 종합보다는 토지 활용도가 있음으로써 세율은 낮춰주고 분리보다는 높여져요. 그 내용으로서 별도 합산이에요.
종합합산에 대해서 세율 구조는 누진 세율 구조로서 가액에 따라 0.2%부터 0.5% 누진 세율. 별도 합산은 여기도 합쳤죠. 별도 합산에 대한 내용은 가액에 따라서 0.2%부터 0.4%까지 누진 세율. 그러면 종합보다는 별도 합산이 더 낫겠죠. 가액이 같다고 하였을 때 별도는 0.4, 종합은 0.5니까요. 별도가 낫고요. 별도가 낫다는 얘기는 생산성에 대한 이유로서 볼 때 종합보다는 생산성이 더 높다는 얘기예요. 하나 분리과세보다는 생산성이 떨어짐으로써 중간에다가 놓기 위해 별도 합산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이 별도 합산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가볼 때 토지 활용도와 지역의 용도가 배율만큼 일치한다. 이게 어느 정도 일치해요. 그러면서 각 지역마다 배율을 정합니다. 토지 활용도가 주거 지역에 있었다면 바닥 면적 내만큼 일치. 토지 활용도가 똑같은 토지 활용도예요. 똑같은 토지 활용도가 상업지역이 있다면 세만큼 일치. 똑같은 활용도에 대한 내용이 녹지 지역이 있다면 7배만큼 일치. 똑같은 토지 활용도에 대한 내용이 공업지역이 있다면 4만큼 일치. 또 똑같은 토지 활용도가 미계획적이 있다면 4만큼 일치로서 각기 지역마다 용도 비율을 정해놓고 그 용도 비율만큼은 일치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토지 활용도에 대한 내용이 어느 지역의 용도에 관계없이 다 있겠는가 한 곳이라도 빠지겠는가를 살펴보겠다는 뜻이에요. 토지 활용도가 어느 지역의 용도에 관계없이 다 있다면 있는 지역의 용도 비율만큼은 일치된다라는 이유로서 별도 합산입니다. 하나 토지 활용도가 지역의 용도 중에서 하나라도 빠진다면 그때는 종합 합산이다 이렇게 나와져요. 그 내용을 알고 한번 상가로서 연결지어 봅시다. 상가. 자, 이 상가에 대한 내용, 영업토지죠. 여기 토지가 지역의 용도에 관계없이 다 있다면 별도 합산. 한 곳이라도 빠지면요, 종합 합산이죠. 한번 쭉 가봅시다. 군, 읍, 면에 가볼 때 슈퍼마켓 있어 없어요? 있겠죠. 또 다시 시내에 들어와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내에 오생집 있어 없어요? 오생 하면요, 500 생맥주의 약칭, 오생집 있죠. 요새 말로 한다면 치맥집 다 있죠. 주거지역에도 상업지역에도 다 있는 거죠. 그럼 여기 볼 때 상가에 대한 내용, 영업에 관련 토지는 어느 지역의 용도에 관계가 다 있으니까 뭘로? 별도 합산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아는 것은요. 영업에 관련된 토지에 대한 내용은 별도 합산 그러세요. 문장을 쭉 읽어보니까 그 문장에 대한 내용이 영업에 관련된 토지였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그 토지에 대한 내용은 별도 합산이다. 이 내용으로 알고 있으면 아주 편하게 알게끔 되겠죠. 이 내용으로서는 몇 개가 나오냐면 법전에서는 17개가 나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한다면 30 몇 개가 나오는데 그 내용을 전부 다 외울 수가 없으니까 문장을 딱 읽어보고 그 문장에 대한 내용이 영업에 관한 내용이었다면 별도 합산이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죠. 교재 내용으로서 볼 때는 교재에서는 그 내용이 몇 페이지 나오냐면 126페이지에 나와져요. 126페이지에서 영업용 건물의 토지는 별도 합산이다 이렇게 적어졌죠. 그 내용으로서 보니까 1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 등록, 자동차 대여사업에 등록받은 자가 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 여기서 포인트는 차고용 토지에 대한 내용이 포인트입니다. 차고용 토지에다가 동그라미 치고요. 내용을 볼 때 자동차 여객 운송사업 그랬죠.
업이니까 뭘까요? 영업. 영업의 단위로서 이 경우는 별도 합산입니다. 또 다시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자동차 운전 학원의 자동차 운전 학원용 토지. 벌써 학원이죠. 학원이니까 영업이죠. 영업에 대한 내용의 토지로서 별도 합산으로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3번 관광사업자가 시설 기준을 갖추어 설치한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의 야외 전시용 토지. 관광사업자가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도 벌써 영업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영업에 대한 내용으로서 별도 합산. 그리고 4번에서 장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 소유의 묘지. 의미는 다르나마 장사에 관한, 영업에 관한 장사했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서 별도 합산되겠죠. 여기서 포인트는요. 장사에 관한 법률. 여기가 바로 포인트입니다. 여기 조심하실 점, 단순히 묘지 이렇게만 나왔다면 그때는 비과세입니다. 묘지 앞에가 장사에 관한 법률 이렇게 나왔다면 이때에 대한 내용은 별도 합산으로서 처리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7번 견인된 차를 보관하는 토지. 차 견인됐을 때 돈 내죠. 여기도 마찬가지 영업에 관련된 토지에 대한 이로서 별도 합산으로서 처리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골프장. 여기서 골프장 하면 대중 골프장을 말합니다. 대중 골프장, 스키장의 운영이 보존되는 의미야. 스키장, 대중 골프장 갔을 때에 돈 내는 내용으로서 장사하는 거죠. 그럼 여기도 장사하는 의미에 대한 내용으로서 영업 관련 토지니까 별도 합산 갑니다. 이런 내용으로서 여러분들은 문장에서 영업에 관한 내용이 나타났다면 별도 합산 처리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럼 이제 이렇게 했으면 공장에 대해서 두 번째 내용도 알 수가 있어요. 자, 공장에 대한 내용으로서 먼저 적어놓게 봅시다. 시내 주거지역, 주거지역 내에 공장용 토지, 상업지역 내에 공장용 토지, 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내에 공장용 토지다. 이랬으면 첫 번째과 비교해 볼 때 공업지역, 산업단지에 공장 있죠. 또 산업단지, 공업지역, 공장용 토지는 완전 일치죠. 완전 일치니까 분리, 과세 이렇게 나와져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내에 공장이 있다면 어느 지역의 용도에 관계없이 다 있음으로써 어느 정도 일치됨으로써 별도 합산 갑니다. 여기에서 주거지역에 간해수공 공장 있죠. 또 상업지역, 동대문 상가 가볼 때 미신 공장 많이 있죠. 또 펄프 공장, 나무에 대한 내용으로서 볼 때 종이는 나무에서 나오죠. 그러면 펄프에 관련된 공장은 나무가 많은 곳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내에 공장이 있어요. 그럼 이제 볼 때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에 공장이 다 있음으로써 이건 어느 정도 일치로서 별도 합산 갑니다. 별도 합산이 이렇게 가는 거죠. 이제 이 내용으로서 이걸 지금 현재 여러분한테 설명드리는 것이 몇 분 걸렸냐면은 30분 정도 걸렸어요. 30분 동안에 여기에 대한 내용을 전부 다 아셔야 되겠는데 이것도 나는 힘들다 한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7개에 대한 내용을 기억하시면 돼요. 7개에 대한 내용으로서 첫째 있는 것, 토지 활용도와 지역의 용도가 완전 일치다. 그러면 그때는요. 분리과세, 농지와 목장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0.07%, 공장용 토지에 대해서 일치했다면 0.2% 이렇게 처리하죠. 그리고 지역의 용도와 토지 활용도에 대한 내용이 일치하지 않았다면 그때는
종합합산으로 가는데 예외사항으로서 공장용 토지만 불일치 별도 합산이다. 어디에서만요? 공장 토지에서만 일치하지 않았을 때 별도 합산하시고요. 그리고 초가자 나왔으면 종합합산 하시고 문장을 쭉 가볼 때 그 문장에 대한 내용이 영업에 관련 토지였다면 별도 합산으로서 처리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이제 배울 것으로서 산업에 관련된 토지입니다. 산업 관련 토지에 대한 내용은 생산성이 높죠. 그리고 생산성 높으니까 분리과세로 처리하는데 공장용 토지가 분리과세였을 때 0.2%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0.2%로서 처리되는 거예요. 0.2% 처리되는데 염전에 대한 내용은 소금이죠. 소금 어때요? 산업과 관련됐음으로써 여기에 대한 내용도 분리과세. 문장에서 염전이라는 단어만 있으면 그 단어 보자마자 분리과세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객자동차 터미널, 물류터미널에 대한 내용은 운수산업이에요. 운수산업에 대한 내용으로서 분리과세인데 여기에서 차고용 토지와 구별하기 위해서요. 키를 잡아줄게요. 문장에서 터미널 이 말 나왔으면 운송산업이다 라고 하면서 0.2% 분리하시면 돼요. 그리고 고급 오락장에 대한 내용 그리고 해운제 골프장인데 여기서 고급 오락장에 대한 내용은 단란주점 룸사롱을 말합니다. 단란주점 룸사롱에 대한 내용은 남자의 입장으로서는 휴양이죠. 하나 여자의 입장으로서는 타락이죠. 저희 집사람 말로는 타락 그래요. 그럼 여기는 토지 생산성이 하나도 없으니까 세금을 아주 높게 있는 위해서 띄어낸다 뭘로 분리과세다. 아주 높여서 4% 합니다. 여기가 가장 높은 내용으로서 고율 분리과세예요.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높은 세율에 대한 순서로 나열시켜 본다면 골프장, 해운제 골프장이 분리과세로서 4%로서 제일 높고요. 그 다음이 종합합산, 그 다음이 별도합산, 그 다음이 0.2% 분리. 가장 낮은 것이 0.07% 분리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해운제 골프장. 해운제 골프장에 대한 내용으로서 친구하고 내기 골프만 쳤다면 100만 원 정도 넘게 소요됩니다. 여기서 좋은 말로 하니까 내기, 나쁜 말로 하면 도박이죠. 이건 생산성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해운제 골프장도 마찬가지로 분리과세 세율을 아주 높게 4% 처리하죠. 이거 기억하세요. 고급 오락장 토지, 해운제 골프장 토지 나왔으면 분리과세다. 세율로 물어본다면 4%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이걸 제외한 나머지에 대한 내용은 원칙적 내용으로서 종합합산입니다. 나대지가 원칙에 대해서 종합합산이에요. 종합산, 나대지가 종합산이다. 이렇게 되죠. 여태 것으로 배운 거 보니까 법은 이렇게 되어 있죠. 얘가 맨 땅이에요. 맨 땅. 맨 땅을 기본으로 잡았어요. 맨 땅. 맨 땅이 뭘까요? 나대지. 종합합산. 맨 땅보다도 생산성 더 있는 거 영업토지는 맨 땅보다도 생산성 더 있죠. 그러니까 종합보다는 세금액을 낮게 주겠죠. 별도 합산 되고요. 그리고 공장용 토지는 분리과세 0.2%. 또 농지, 목장에 대한 내용은 맨 땅보다도 생산성 월등히 높죠. 분리과세 낮게 0.07%. 그러면 이런 순서예요. 그 다음에 또 고급 오락장, 해운제 골프장에 대한 내용은 맨 땅보다도 생산성 하나도 없어요. 단란주점 룸사롱이니까 아주 높게 4%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맨 땅의 기본을 잡고 농지는 분리과세. 또 작용하지 아니한 농지는 맨 땅으로 봐요. 종합합산. 또 다시 공장용 토지에서 지역의 용도가 일치하지 않았다면 영업을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별도 합산 이렇게 나오죠. 이런 내용을 가지고 법을 만들면서 기본서에서는 15페이지인데 이걸 전부 다 기억할 수 없으니까 방금
했던 내용대로 여기를 기억하시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무허가 건축물의 토지, 무허가 건축물의 토지는 허가받지 않았던 건물에 대한 이로서 그 건물이 토지분산세를 과세할 때 없는 걸로 봐져요. 그럼 이 토지는요, 나대지에 대한 이로서 종합합산이겠죠. 잡종지도 맨 땅으로 봤어요. 맨 땅으로 보니까 종합합산 이렇게 처리하죠. 이 6개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 더 추가한다면 7개 임야로서, 임야는 환경과 관련된 내용이다. 좀 더 정리를 하여 본다면 토지 활용도와 지역의 용도가 일치하였다면 그때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다. 또 불일치했으면 종합합산인데 공장용 토지만큼은 불일치했을 때 별도 합산.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에서 초가자 나왔으면 종합합산. 세 번째에서 영업 관련 토지에 대한 내용이라고 생각했으면 별도 합산이다. 네 번째로서 산업에 관련된 토지로서 염전 아니면 터미널 이 말 나왔으면 분리과세로서 0.2%다. 다섯 번째에 고급 오락장, 해운제 골프장 토지였으면 분리과세로서 세율은 4%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서 종합합산, 나대지, 무허가 건물의 토지, 잡종지는 종합합산. 하나 더 보태서 일곱 번째로 임야는 환경과 관련된 내용으로서 분리과세로서 세율은 0.07%, 종중자 나왔으면 분리과세 이렇게 하시면 되죠.